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퇴역 장군으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절친한 친구분이 만류를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아버님 친구분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사업하겠다는 마음을 접었다는 것에 시어머님이 안심을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시어머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여보, 먹고 살만한데 그냥 쉬엄쉬엄 등산이나 다니고 낚시나 다니면 좋지 않을까? 이참에 나도 낚시 배워볼 테니까 같이 낚시나 다니는 건 어때? 낚시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그러고 살 순 없잖아. 당신은 내가 뭐만 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반대부터 하는 거야? 사업도 하지 마라, 취직도 하지 말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혹시 내가 뒷방 늙은이로 늙길 바라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난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내가 군대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설마 직장 생활을 못할까 봐서 걱정이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주변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회사는 군대랑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 군대에서처럼 그렇게 하면 당신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지.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시아버님 눈치를 살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 모두 시어머님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시아버님은 뼛속까지 군인 그 자체였으니까요. 결국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이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나도 엄마 생각이랑 똑같아. 아버지 성격에 회사 가서 적응이나 하실 수 있겠어?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그것도 걱정되고 말이야. 근데 나는 반반이야. 반반이라니? 그럼 당신은 아버지 의견에 찬성이라는 거야? 지금 찬성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나는 아버님이 뭘 하셔도 잘 해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남편이 호들갑스럽게 물었습니다. 뭐야, 당신 아버지 엄청 무서워하는 거 아니었어? 근데 아버지 편을 든다고? 당신은 이 와중에 무슨 편을 들먹이고 그래. 아니, 나는 당신이 아버지 엄청 무서워해서 피하는 줄 알았거든. 물론 아버님이 무섭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이 싫은 건 아니야. 아니지. 난 우리 아버님 엄청 존경해. 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백 아닌 고백을 하자 남편의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 다시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럴 리가. 당신 아버지랑 말도 잘 못하고 그렇잖아. 이래서 당신이 한참 철이 덜 들었다는 거야. 아버님이 만든 규칙이 조금은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것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지금껏 아버님 행동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봐. 하시는 말씀마다 다 옳은 말씀뿐이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아버님을 싫어하겠어? 거기다 아버님이 우리 아빠를 대하는 모습은 진짜 참 군인의 모습이시잖아. 제 말에 남편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해할 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을 그토록 존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양가 상견례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 아빠도 한평생을 군인으로 사시다가 원사로 퇴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짧은 생각으로는 혹시나 시아버님이 아빠를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님이 아빠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리는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군 생활을 하신 아빠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장군이라는 것에 대한 우월감 그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었고 우리 아빠가 참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자라는 동안 친구들 아빠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아빠가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 그날 시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또한 그날 시아버님과 대화를 하는 내내 아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그 뒤에도 두 분은 가끔 만나서 소주를 마시며 군대 이야기를 하는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바깥사도는 진짜 참 군인이신 것 같아. 네 아빠가 바깥사도만 만나고 오면
얼굴이 환해져서 들어오잖니. 불편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 불편하긴 둘이 말이 너무 잘 통한다고 신나서 만나러 가는구만. 처음 청소방을 봤을 때 참 바르게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보니 박하사도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바르게 잘 자랄 수밖에. 네 아빠가 박하사도만 만나고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거든.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니까. 아빠 원래 말 많이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말이 다 뭐야. 아주 신나서 얘기한다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은 우리 둘이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잖니. 이게 다 박하사돈 덕분 아니겠어? 엄마가 이가에 미술을 머금고 있는 모습에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요. 엄마 말처럼 시아버님은 예의가 몸에 밴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존경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시댁에서 둘째 며느리이고 며느리 중 서열 1위인 형님이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님을 존경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시아버님의 철저한 서열 관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서열 관리가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형님 또한 워낙 지혜로운 분이다 보니 오히려 시댁의 서열 문화가 좋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집안에 서열 같은 게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시아버님의 철저한 계산 속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잠시 우리 형님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형님은 지독히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형님은 3남매로 안사돈 어르신 홀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기저기 밭일을 다니시면서 키우셨다고 했어요. 말로만 들어도 그 삶이 얼마나 고된 삶이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은 공부를 꽤 잘했음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바로 취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안사돈 어르신과 함께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요. 그 덕분에 형님의 두 동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번듯한 회사까지 들어갔답니다. 두 동생이 회사에 들어가고 난 뒤 얼마 뒤 아주버님을 만나서 비로소 결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보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형님 부부 결혼식을 얼마 앞두고 시아버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비록 첫째가 결혼을 늦게 하긴 했지만 이제는 형님이 되는 거니까 전적으로 네 형님 말을 잘 따르도록 해라. 첫째가 결혼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하극상은 절대 용납 못하니까 그런 줄 알도록 해. 앞으로 모든 결정은 첫째가 할 것이고 니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보니까 첫째가 배려심도 많고 지혜롭다 보니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을 거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역시 우리 둘째는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서 마음에 들어. 내가 복에 있는 건지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시아버님이 통쾌하게 웃으셨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시아버님 몰래 저를 부르더니 따로 말씀하셨어요. 얘,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 네? 기분이 나쁘다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시집와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시아버지가 서열을 정해주고 그래서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우리 아빠도 군인이셨잖아요. 저는 사는 내내 서열 속에서 살았는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야 나는 고맙지. 근데 네 시아버지 속뜻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그래도 넌 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니. 근데 첫째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그 뭐라고 하더라? 방송통신대학? 거기 나왔다고 하지 뭐니. 그리고 회사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 네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 서열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야. 너도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알겠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렇게 마련이거든. 근데 네 시아버지 말대로 첫째나 너나 바르게 잘 자라서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것 같진 않다.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도 말했지만
학벌이나 그런 걸 가지고 네가 하극상을 일으키고 그럴 성격은 아니잖니. 네 시아버지는 그저 노파심에 그런 것뿐이니까 이해해 주렴. 당연하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씩씩하게 대답을 하자 시어머님이 제 등을 토닥이시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첫째가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많이 힘들게 자란 모양이야. 근데 삼남매가 우애도 좋은 건지 결혼할 때 쓰라고 동생들이 목돈을 줬다지 뭐니. 자식들이 잘 자랐으니 안 사돈이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겠어. 진짜 멋진 가족이네요. 그런 형님이라면 저도 안심이 되네요. 그렇지. 내 생각도 그렇잖니. 몇 번 봤는데 예의도 참 바르고 잘 컸더라고. 네 시아버지 말 맞다나 우리가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지 뭐니. 셋째만 괜찮은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더 바랄 게 없겠어. 시어머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 말씀처럼 형님은 지혜롭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아버님이 퇴역을 하시고 취업을 하신다고 하자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던지라 저는 시아버님이 잘 해내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제가 시아버님 극찬을 이어가자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평소 시댁에서 제가 워낙 조용히 있는 모습만 보다 보니 시아버님에게 불만이 많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궁금한 듯 다시 물었거든요. 본가 갈 때마다 당신이 워낙 말도 없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줄 알았거든. 시댁 가면 우리는 서열 중 제일 밑인데 나대면 그렇잖아.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뿐이야. 정말? 난 당신이 아버지 말을 억지로 따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네? 아버님이 틀린 말씀 하신 적 없었잖아. 거기다 형님도 현명하시고 말이야. 그리고 나는 그냥 따른 것뿐이야.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그냥 지시만 따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난 오히려 모든 걸 신경 쓰고 챙기는 형님이 대단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치만 형님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다. 항상 알아서 척척 다 하시잖아. 도중에 내 의견도 꼬박꼬박 물어봐 주시는데 내가 불만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내가 보기엔 군생활 오래 하신 아버님보다 우리 회사 임원들이 훨씬 더 꼰대 같아. 적어도 아버님이 틀린 말을 막 우겨대거나 그렇진 않잖아. 거기다 형님이랑 나를 대할 때 아버님 모습 보면 적절하게 배려하고 계신 게 느껴지거든. 아버님이 진짜 꼰대였다면 형님 인품만 보고 바로 결혼 허락하셨을 것 같아? 만약 그랬다면 학벌이 안 좋다, 집안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서 결사 반대하셨겠지. 근데 아버님은 오직 형님 자체만 보고 허락하셨잖아. 한마디로 아버님은 회사 생활도 잘하실 거야. 제 말에 그제서야 납득이 된다는 듯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은 회사에 취직을 하셨고 역시나 제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들어간 회사를 한층 성장시키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이 들뜬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무슨 일인데요? 네 시아버지가 회사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잖니. 아버님이요? 그래. 우선 장군 출신이라는 거에 직원들이 다들 신기하면서 엄청 잘 따른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인기가 엄청 좋다잖니. 아버님이 워낙 현명하신 분이라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회사에서 임원들 보면 진짜 한심한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아버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시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동서처럼 아버님 엄청 존경해요. 아버님은 진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은가 보네. 군인 출신이라 많이 답답할 텐데 좋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님 또한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기에 그날도 역시나 형님과 제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련님이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예비동서는 누가 보더라도 차갑고 고집이 세 보이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예비동서는 명문대를 나와서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예비 재수씨 인상이 좀 그렇지 않아? 인상이 왜? 역시나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인지 남편 생각도 제 생각과 같아 보였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되물었는데요. 남편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뗐습니다. 아까 예비 재수씨가 하는 말 당신도 들었잖아. 무슨 말을 말하는 거야?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집은 전부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랬잖아. 부모님부터 자식 둘 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집안 유전자가 어마무시하긴 한가 보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까 아버지 표정 못 봤어? 아버님 표정이 왜? 완전 돌처럼 굳어져 있더라니까. 내가 볼 때는 집안에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아. 그런가? 혹시 아버님이 결혼 반대하고 그러시진 않겠지?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엔 동생이 재수 씨한테 완전 빠져 있더라고. 그런 모습을 아버지도 보셨는데 설마 반대하실까? 당신도 아버지 성격 잘 알잖아. 아버지 성격에 결혼 반대는 하지 않으실 거야.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됐기에 저도 남편을 따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남편 말처럼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서방님과 동서는 별탈 없이 결혼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역시나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우리 집안 규율에 대해 말해주마. 규율이요?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지만 시아버님이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 인사 오던 날 명문대를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으면서 행동은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구나. 어른이 말하고 있는데 경청은 못할 망정 어른 말을 무자르듯 그렇게 싹둑 자르고 네 할 말만 한다는 건 못 배운 사람들이 나는 짓거리가 아니겠니? 잘 들어라.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아니다가 아니야. 나는 인성이 얼마나 바른지에 따라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명심하도록 해라. 막내는 네 처한테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준 거야? 순간 시아버님이 서방님을 있는 대로 노려봤고 서방님이 마른 침을 삼키며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님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잠시 서방님을 노려보던 시아버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얘기부터 듣고 할 말 하도록 해라. 우선 우리 집안은 서열이 존재한다. 네? 서열이요?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서열이라니요? 동서가 또다시 시아버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외치자 옆에 있던 서방님이 동서 팔을 꼬집었습니다. 제발 조용히 좀 해. 암튼 우리 집은 서열이 존재하니까 앞으로 니들은 첫째 말만 따르면 되는 거야. 우리 첫째가 워낙 현명한 사람이라 들린 말은 하지 않을 테니 무조건 첫째 말을 따르도록 해라.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 내내 집안이 평화로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네. 동서가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고 시아버님이 다시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님이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동서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형님, 저예요. 동서가 웬일이야? 형님, 아까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무슨 말씀? 그러니까 서열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셨잖아요. 형님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서열. 동서, 그거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네? 별게 아니라니요? 그럼 형님은 아버님 말씀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나야말로 동서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형님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고 하길래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더니 역시 형님도 세뇌교육 그런 거 당한 거예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세뇌교육이라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군대도 아니고 서열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 웃기는 거잖아요.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말만 따르면 별로 힘들 것도 없고 오히려 편할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다독이는 소리로
동서를 달랬는데요. 동서는 쉽사리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동서 입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새어나왔으니까요. 형님,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대체 뭘 납득할 수 없다는 거야?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게 제가 듣기로는 큰형님은 대학도 멀쩡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통신대학인가 거기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말로만 대학인 그런 곳이던데 큰아주버님은 대체 뭘 보고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하신 거래요? 거기다 아버님도 진짜 웃기신 것 같아요. 제가 왜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나온 사람 지시에 따라야 하는 거죠? 그걸 강요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몰아붙였습니다. 동서야말로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네? 제 사상이 뭐가 어떻다는 건데요? 아버님이 서열을 맞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동서야말로 대학을 서열로 줄 세워서 평가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는 아버님이 문제가 아니라 동서가 더 문제인 것 같아. 오늘 보니까 동서 참 불쌍하다. 제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명문대를 나왔으면 뭐 하겠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는데. 동서,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동서 인성부터 다시 갖추는 게 어떨까? 난 동서랑 할 말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뭘 똑바로 알아보고 말하던지 해. 방송통신대학 졸업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해? 라며 제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뭐야, 혹시 재수씨야? 재수씨가 뭐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재수씨 사상이 뭐라고? 됐어. 그냥 우리끼리 말한 거니까 당신은 모른 척해. 왜? 나도 알려줘. 궁금하단 말이야. 당신 내 성격 알면서 그래? 난 다른 사람 뒷말하는 거 딱 질색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마. 근데 확실한 건 동서 앞으로 엄청 힘들게 생겼다. 앞으로 아버님이랑 많이 부딪힐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제게 한 말을 생각하니 괘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날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잠시 동서의 행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도 동서는 형님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는데요. 아무래도 시아버님 눈치가 보이니 한껏 눈치를 보며 시아버님 몰래 형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날 동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우선 식사를 하던 도중 마침 물이 떨어진 것을 본 형님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순간 동서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큰형님, 저 국 좀 더 주세요. 알았어. 형님이 국그릇을 받아들고 국을 떠서 갖다 주자마자 동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 밥도 없네? 큰형님, 저 밥 좀 더 주세요. 예, 그런 건 네가 직접 해야지. 왜 형님한테 시키고 그래? 시어머님이 정색하고 말을 했더니 동서가 한껏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일어난 김에 부탁한 건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형님,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동서. 여기 밥 있어. 라며 형님이 오히려 미안한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동서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올랐는데요. 그 미소가 교활하면서도 사악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때쯤은 동서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식사를 하고 난 뒤 형님과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님이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여자들이 음식 준비했으니까 설거지는 남자들이 하도록 해. 우리는 커피나 한 잔씩 마시자꾸나. 시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가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은 뭘로 드실 거예요? 커피 드세요? 어머님은요? 나는 녹차다오. 나는 블랙커피에 설탕만 한 스푼 넣어다오. 작은 형님은요? 나는 아메리카노 먹을게. 동서가 커피를 준비하는 줄 알고 대답을 했는데요. 순간 동서가 형님에게 외쳤습니다. 형님, 들으셨죠? 아버님은 녹차고 어머님은 블랙커피에 설탕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형님이랑 저는 아메리카노 먹을게요. 뭐야, 동서가 준비한다는 거 아니었어? 형님, 제가 할게요.
순간 당황한 채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형님이 오히려 저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앉아있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뛰다시피 가서 커피와 녹차를 준비해서 내왔고 동서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순간 속된 말로 빡이 쳤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큰 소리를 내면 시아버님의 불효령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는 와중에도 이미 시아버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기에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결국 동서가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님이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가지고 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안 사더니 보내주셨지 뭐니. 직접 농사 지은 거라 농약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시더구나. 어머, 생긴 게 왜 이 모양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모양이 이상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만 골라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백화점 가면 무농약 제품이 얼마나 많은데 번잡스럽게 이런 걸 보냈을까요? 아참, 아빠가 아버님께 드리라고 비싼 양주 주셨는데 깜빡했네요. 라며 동서가 들고 있던 토마토를 내던지다시피 하고는 가방에서 양주를 꺼냈는데요. 순간 형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형님이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럴래? 그리고 말이야, 사부인께서 주신 건 아주 잘 먹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렴. 네, 알겠습니다. 금방이라도 형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기에 형님이 급히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집을 나서자마자 시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서방님에게 외쳤습니다. 막내야, 우리 집에서 하극상은 절대 없다고 네 처한테 말 안 한 거니? 그게 제가 말을 하긴 했는데 집사람이 깜빡했나 봐요. 깜빡? 그래 깜빡했다 이거지? 그럼 네가 정신교육을 다시 받아야겠구나. 네? 제가요? 요즘 집안이 조용해서 정신교육을 안 시켰더니 집안 꼴이 아주 개판이구만. 첫째는 집에 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둘째랑 막내는 당장 마당으로 나와라. 아버지, 우리 집사람은 아무 잘못도 안 했는걸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시아버님을 빤히 바라봤지만 시아버님이 더욱 무서운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동생을 똑바로 못 가르친 네 잘못이 제일 크니까 같이 정신교육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네. 당장 나와! 시아버님의 불효령에 남편과 서방님이 바람과 같이 뛰쳐나갔고 저도 시아버님 뒤를 따랐는데요. 그 와중에 동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작은 형님한테는 나오라는 말 없었잖아요.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 하극상의 잘못은 바로 이 사람에게 있기 마련인데 동서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 와, 오늘은 오리걸음을 대체 얼마나 해야 하는 거야? 네? 오리걸음이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동서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쳐놔서 오리걸음에 엎드려 버쳐해. 이거 어떡하냐 진짜. 내가 미친다 미쳐. 그러게 내가 절대 하극상 일으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동서 때문에 이게 뭔 난리냔 말이야. 아무튼 나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비키기나 해. 제가 동서를 밀치고 시아버님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서방님이 엎드려 뻗쳐를 한 채 외쳐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봐라. 하나 하면 하극상은, 둘 하면 없다. 실시. 하나. 하극상은 둘. 없다. 하나. 하극상은 둘. 없다. 그 모습에 결국 저도 그 옆에서 엎드려 뻗쳐를 했는데 시아버님이 제게 외쳤습니다. 둘째 며느리 넌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얼른 일어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이젠 정시집안 사람이니까 벌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관리 잘못한 채 잘못이 제일 크니까 저도 벌을 받겠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님도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고 시아버님 지시에 따라 셋이서 어깨동무까지 했는데요. 자, 어깨동무 한 채로 앉았다 일어난다. 하나 하면 하극상은, 둘 하면 없다. 실시. 하나. 하극상은 둘. 없다. 하나. 하극상은 둘. 없다. 그렇게 저도 자진해서 정신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때문에 이게 뭔 난리야.
그리고 당신은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그 와중에 나만 편하게 있는 게 더 눈치 보인다는 거 몰라서 그래? 아무튼 동서 사고 칠 줄 알았다니까. 제가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고맙다는 듯이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난 당신 덕분에 살았어. 내 덕분에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 아버지가 우리 둘만 불러놓고 말했거든. 근데 앞으로 정신교육에 나는 안 와도 된대. 뭐? 그럼 서방님은 정신교육을 또 받는단 말이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 나도 교육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당신이 워낙 처신을 잘해서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신 모양이야. 나는 빼주신다고 하시면서 동생한테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했다니까. 그 와중에 남편이 신이 난다는 듯이 말을 하는 모습에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참 더 좋겠다. 재수 씨 보면서 느낀 건데 난 결혼을 참 잘한 것 같아. 당신이 재수 씨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니까. 그동안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결국 사달이 나고 만 거지 뭐. 동서의 행동은 보통의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형님, 저예요. 동서가 웬일이야? 근데 난 동서랑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내가 오리걸음이랑 엎드려 뻗쳐 하는 거 봤으면서 뭘 묻고 그래. 혹시라도 동서랑 통화하다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또다시 정신교육 받아야 할 텐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기나 해? 그날 이후 아직까지 팔다리가 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형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서울에서 그렇고 그런 대학 나온 내가 명문대 나온 동서를 어떻게 도와주겠어. 명문대 나온 동서가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랄게. 형님, 진짜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이 지금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라며 동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동서 말에 의하면 그날 이후 서방님이 매일같이 시댁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고 있다네요. 그 바람에 서방님 몸이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이 쓰러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이가 형님한테 방법 좀 물어보라고 하던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해요? 동서, 서방님을 사랑하긴 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난 게 동서 때문이잖아. 그럼 당연히 동서도 서방님을 따라가서 고통을 분담하면서 아버님께 빌었어야지. 지금 말한 건 그냥 내 생각인 것 뿐이니까 동서가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랄게.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도 며칠 내내 같이 교육받았거든요? 뭐? 그럼 동서도 엎드려 뻗쳐랑 오리걸음을 했단 말이야? 남편이 지금 실신하기 일보 직전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암튼 지금 우리 둘 다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제 아버님께서 큰형님 화가 풀리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큰형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예전과는 다르게 동서 목소리에서 간절함마저 느껴졌고 그동안 서방님과 함께 정신교육을 받았다는 말에 약간은 마음이 풀어졌기에 제가 나름대로 팁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형님 성격상 동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금방 풀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선 식사 자리를 마련해봐. 물론 식당에 동서가 먼저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야 해. 그리고 형님이 식당에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형님이 앉을 의자부터 빼드려. 그 다음에는 재빠르게 수저를 세팅하고 수저 세팅할 때 밑에 냅킨 까는 거 잊지 말고 거기다 물도 떨어질 때마다 컵에 바로바로 채워드리고 그럼 형님 성격에 동서가 많이 노력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진짜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서, 그렇게만이 아니라 동서가 하극상을 한 거니까 그거 만회하려면 지극정성을 보여야 하는 거야. 그럼 형님도 화가 풀리실 거야. 근데 제가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형님한테 전화해서 약속 잡아놓을게. 그 자리에 동서가 나가면 될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해요. 잘 해결되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서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이제 보니 동서가 서방님을 진짜 사랑하긴 하나 보네. 제 말에 동서가 쑥스럽다는 듯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식사 약속을 잡았고 다행히 제가 말한 대로 잘한 것인지 형님도 용서를 했습니다. 그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동서, 나한테 거짓말했더라. 갑자기 막내 동서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죄송해요, 형님. 근데 막내 동서가 말이야,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 있지? 그럼 형님도 화 풀리신 거예요? 당연하지. 근데 딱 보니까 동서가 시킨 티가 팍팍 나더라. 동서, 항상 고마워. 순간 형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동안 형님이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 화도 풀렸고 다시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동서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 뒤에도 전혀 실수를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실수를 즉각 인정했고 제게 빠르게 조언을 구한 뒤 수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현재 형님은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며칠 전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형님 옆에서 영어 원서 해석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에 시아버님 입가에도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아버님의 지혜가 통했다는 생각과 함께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